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기업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오, 인트로가 바뀌었는데요? 는 개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있는 컴퍼니백 브리핑. 많은 분들은 이제 컴퍼니를 홍보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컴퍼니를 씹으려고 그러는구나. 사실 혼내기도 좀 이게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도 있긴 그렇긴 있는데, 합니다만 저희는 회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열정과 노력과 또 세상 만사의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걸 들여다보면 세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빠르게 여과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저희는 회사를 들여다보면서 세상을 배우자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데, 오늘 모실 분도 야, 오늘도 주제가 진짜 재밌습니다. 야, 저희의 그 정말? 취지에 딱 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네 섭외 능력은 정말 뛰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오늘은 농업 얘기를 해볼 겁니다. 농사. 농사 지어본 적 있으세요? 농사 지어본 적 있죠. 있어요? 있어요. 우리 집에도 이런 화분에다가 뭐 그 당근도 심었고 뭐 그런 거 심어요? 네. 그렇게 뭐, 하나. 뭐 어디도 시골 가면 다 농사 지으시죠. 그렇죠. 오늘 이분은 농사를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스마트한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짓는 분입니다. 다양한. 어찌 보면 우리가 인류가 이제 수만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방식을 바꾼. 저는 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뭐 인터넷,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농사짓는 방법을 바꿨다 이분이. 이제 지금 우리 불량공주님이 자식 농사하고 있다. 자식 농사는 진짜 어려워요. 제일 어렵죠. 사실 그냥 농산물은 아니다 싶으면 갈아엎고 내년에 또 지으면 되잖아. 자식 농사 버릴 수가 없어. 이거는 손절매도 안 되고요. 아무튼 자식 농사 이야기도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그 농사 아니라 스마트팜 스타트업 엔싱 대표님 모시고 농사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셔보죠. 진짜 농부처럼 생기셨을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마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봤죠. 거기 가면 달에서 감자 농사 막 짓잖아요. 화성. 화성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화성에서 감자 농사 지어가지고 살아남는 얘기잖아요. 마션.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분이 창업을 하셨어요. 스마트팜 스타트업의 이름이 엔싱입니다. 엔싱이라는 회사의 김혜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전혀 농부처럼 안 생기시고 약간 연예인 필이 나시는 패션 업체 대표신 것 같은데요. 부끄러워하시는 대표님. 엔싱 무슨 뜻이에요? 엔싱 회사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사실 저희 회사가 14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그 전에 13년도에 팀이 모였어요. 그리고 회사 처음에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팀을 만들었었고, 이제 엔싱이라는 거는 이제 넘버 오브 띵스들, 수많은 사물들을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뉴 띵, 새로운 사물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름이었고요. 사실 이름 짓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데요. 처음에 이제 그 이름을 지을 때 N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를 정해놓고 많이 이렇게 써봤어요. N뭘로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희가 농업 관련된 걸 하지만 어떤 아이덴티티를 어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업에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N자로 시작하면 흥한다라는 속설이 좀 네이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NC 소프트, NHN, 넥슨, 네이버, 다 맞네. 농업계 네이버가 되겠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도 그래서 엔싱이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야지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셨죠?
이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름은 대충 짓고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사업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은 그냥 짓고 이름 지을 시간에 일 하나라도 더 하자. 왜 대표님 혼내고 그러세요? 왜?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엔싱. 이 엔싱에서 하는 게 이제 스마트팜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컨테이너에서 채소를 기르는 사업이에요? 사실 컨테이너라는 건 저는 아주 그냥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는 외부 환경에 굉장히 바인딩이 많이 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계속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저는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어떤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을 키우고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네. 근데 사실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좋기는 한데 어떤 환경을 컨트롤한다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환경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면은 작물을 키울 때는 빛이나 온도, 공기들의 어떤 성분들 그 안에 있는 영양분들 만들어줘야죠. 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토양이 있는데 거기서는 물 정도, 영양분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에서는 온도 정도까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 근데 빛이나 이런 거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비닐하우스는 겨울에 농사를 더 지을 수 있게 만든 초기의 시스템이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채소값이 여름이 가장 비싸거든요. 더워서 타 죽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히려 빛을 가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온도를 내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좋은 어떤 작물들이 있고 또 불리한 작물들이 있는데 사실 뭐 모든 작물 이건 어떻게 보면 생산 시설이고요. 그 생산 시설은 어떤 그 생산물에 최적화된 환경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떻습니까? 설명 들어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림 같은 거 혹시 준비해 오신 거 있으시면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는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사진들 몇 장 좀 보시죠, 같이. 막 준비해 온 사람 같아 사진을 자기가. 제가 띄우면 되는 거죠. 내가 준비한 건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대표님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사진 있으면 뭐 좀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저희 그냥 지금 하는 농장을 보여드리면 이건 공장 사진인가요? 이게 저희가 최근에 새로 이제 준공한 농장이에요. 저기 저 이마트라고 써 있잖아요, 대표님. 저 이마트 겁니다, 저거. 그 앞에 그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 게 이런 컨테이너들로. 하얀 거가 우리 거. 그런데 이제 하얀 게 우리 거, 농장인데요. 뒤에 초록색은 이마트. 실제로 이제 외부 환경도 환경이고 그 안에서 어떤 작물의 재배 방법들을 최적화하는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그걸 고객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 거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그 배출 그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배출. 이런 것들도 이제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물류 거리를 최소화해야 된다. 저 뒤에 이마트가 그러면 그 이마트의 물류 창고예요? 그렇죠. 그럼 앞에 하얀 데서 농사지어서 바로 따서 공급하는 그런 거 바로 따서 바로 뒤 건물에다 이렇게 던져주면 놀랬잖아. 던져주면 이마트가 딱 받아서 배송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 수백 킬로 정도 되던 어떤 이동 거리를 그냥 수미터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장 안 사진 그러니까 이마트 창고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농장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작물을 키우는 시스템은 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재배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씨앗에서부터 작물을 키워서 수확해서 패키징해서 공급하는 것까지가 아까 그 사진 보신 농장이 저렇게 다 한꺼번에 이제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네. 강원도에서 농사지어서 서울에 뭐 농수산 시장 와서 경매한 다음에 사갖고 가면 저기 어디 대구 어디쯤에 물류센터에서 담아 있다가 천안에서 시키면 천안까지 배달해주는 그게 아니라 네, 과거에는 현재 그랬고 이제 저희 시스템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물류센터 앞에서 농사 짓는다 이거죠 바로. 네, 그래서 실제 지금 들고 계신 채소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씨앗에서부터 지금 그때까지 사람 손이 한 번도 안 탄 채소예요.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자랄 때까지 사람 손이 한 번도 안 탔다고요? 네. 외부 노출이 전혀 없는. 이 포장은 사람이 하신 거죠? 그죠. 아, 네네. 포장까지는 사람이 하지만 이제 손을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그 식품 저절로 자랐다. 네. 이게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로메인 상추라고 하고 이거는 바타비아. 네. 이건 뭐예요? 바타비아는 뭡니까? 아, 그게 이제 약간 크리스피한 식감이 있는 유럽산 샐러드 채소들 종류예요. 무슨 식감이요? 약간 아삭아삭한 크리스피한 식감? 네, 식감이. 그걸 있는. 네. 먹어보자고. 어머나. 아 이렇게. 알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먹는 동안. 네. 네. 그래서 이런 식감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맛있다. 네. 그냥 상추 아니에요? 크리스피해. very crispy. 생각보다 맛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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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제 채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사진도 사진이지만 이게 짧은 영상이 있긴 실내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15분 됐는데 시작한 결국 이제 보여주십니다. 네. 이렇게 작물들이 재배됩니다. 아 이렇게 키운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채소를 재배하는 환경 자체는 네. 그냥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소프트웨어가 그냥 100% 자동으로 그냥 컨트롤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네. 저렇게 좀 맞아 봅시다. 끝입니다. 끝났어요? 네, 짧은 영상. 저런 식으로 안에서 키우면 물론 좋겠죠. 예를 들면 빛도 컨트롤할 수 있고 물도 컨트롤할 수 있고 뭐 좋은데 비용이 비싸지 않아요? 비용 네. 그래서 그동안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비용은 계속해서 점차 낮아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물류 거리라든지 그래서 썸값을 했을 때는 저희가 훨씬 지금은 오히려 수익이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왜냐하면 흙은 이렇게 조그맣게 담고 물은 어떻게 주죠? 근데 이게 사실 흙이 아니고요. 예. 인공 이제 천연 성분으로 된 쉽게 말하면 스폰지라고 보시면 돼요. 스폰지에서 길러요? 네, 그러니까 스폰지는 아닌데 스폰지 같은 구조죠. 네, 그리고 이제 천연 성분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어떤 뭐 균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유입 없이 이제 깨끗이 키울 수 있는 전기도 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게 과거에 비해서는 물론 이런 어떤 버티컬 팜이라고 하는 분야가 한 10년 전쯤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단순히 같은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비는 거의 한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 옛날에 다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됐다면 지금 자동으로 되니까 그런 오펙스 비용도 좀 많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시장에서 고객분들의 반응인데 오히려 이렇게 키운 채소들이 훨씬 더 좀 깨끗하거나 또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좋아해 하나는 주시는 거. 맛있는 건 왜 맛있어요? 근데 사실 기호기는 합니다, 개인들의. 근데 우선은 이 작물이 맛있으려면 결국은 맛있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최적의 환경으로 키운다. 근데 사실 최적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실 자연 환경에서는 뭐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온도도 더웠다가 낮았다 이러면서 얘네들이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식감이 더 좀 뻣뻣해진다거나 부드러워진다거나 써진다거나 달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걸 환경을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를 주거든요. 환경을 일부러 빛도 줄였다가 바람을 불었다가 살짝 춥게 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작물도 보면은 어떤 건 저희는 고객이 아삭아삭한 식감을 좋아한다. 아삭아삭하게. 달달한 거 좋아한다. 달달하게. 쌉쌀한 거 좋아한다. 쌉쌀하게. 그럼 아삭아삭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아삭아삭해져요? 예를 들어서 아삭아삭 상추 같은 것들이 아삭아삭한 채소가 어디가 맛있냐.
네. 그럼 고랭지 채소 이런 거 맛있다 그래요. 그죠? 춥고 썰렁하면 아삭아삭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광은 좋은데 일교차가 많이 나요. 네. 그럼 살짝 아삭해진다. 춥고 작물이 살짝 추우면 얘네들이 크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네. 더우면 그냥 쫙 자라는데 네. 그러면 조금 천천히 자라죠. 그럼 천천히 자라면서 양분은 잘 먹죠. 네. 그러면 그 조직이 더 치밀해져요. 아. 그러면 아삭아삭한 거예요. 근데 빛은 받으면서 날이 더워가지고 빨리 자란다. 네. 그러면 그 조직이 좀 연하잖아요. 연하죠. 그럼 부드러워지고 그런 느낌인 거죠. 와우. 달콤하려면 달콤한 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제 맥락인데 네. 특히 이제 당도가 있는 설탕물 애들은 뿌린다 분명히. 네. 네? 아닙니다. 네. 그 과일 같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막 이렇게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딸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 나오죠. 네. 나오죠. 요즘 제철이잖아요. 그렇죠. 예. 나오면 뭐해 비싼데. 네. 진짜. 근데 딸기가 실제로는 지금이 제철이 아니에요. 원래는 초봄. 그렇죠. 3, 4월에 네,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시장 논리 때문에 조금씩 빨리 나오는 거긴 하지만 자 딸기 같은 것도 보면은 같은 종이라고 네. 해도 얘네들은 왜 그럼 겨울에 나오냐? 일교차가 많이 나줘야 돼요. 딸기는 네. 그리고 딸기가 그냥 덥잖아요. 네. 더운 나라에서 키우는 딸기는 단 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그냥 쉬어요. 엄청 쉬고 딱딱해요. 근데 왜냐면 자연적으로 보면 딸기는 껍데기도 없고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운 나라에서 밖에 노출돼 있는데 얘가 달아요. 네. 그럼 얘가 나만 알까요? 안 나만 알까요? 그렇죠. 벌레 난리 나지. 새에 뭐 난리 나죠. 그러니까 단맛이 없어요. 그냥 쉬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단 애들은 보니까 일교차가 이제 그 레벨이 있거든요. 뭐 18도에서 24도, 몇 도에서 몇 도 이렇게 레인지가 있는데 이게 있으면 사실은 딸기가 제일 좋은 그냥 얘가 잘 크는 환경에서는 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 크지. 근데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네. 그 내가 먹는 양분을 과일에다가 저장을 해요. 자식한테. 자식 잘 크라고. 근데 그게 당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달아져요. 네. 그리고 사람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 시기 자체는 어차피 밖에가 춥잖아요. 네. 벌레들이 없는 시기죠. 그러니까 당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제 살 수 있는 거군요. 식물 입장에. 일교차가 크니까 딸기를 갉아먹을 녀석들도 사라진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과일이든 뭐 상추든 이런 농산물들 생명체가 어떤 맛이나 어떤 향이나 어떤 성분들이 진해지는 거는 사실은 얘네들이 고통스러운 살기 거구나.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지금 생각이 바뀌었는데 네. 저는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아주 예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네. 가혹한 환경을 네.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군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걸 그냥 크게 키운다. 네. 그러면 그냥 좋은 환경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어떤 맛이나 사각거리게 향이나 하려면. 식감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이렇게 변화를. 와. 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컨테이너 안에 넣고 괴롭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상추를. 그래서요. 네. 그게 똑같아. 네. 그게 사실은 부모가 돼 보니까 네. 야, 애들을 좀 엄하게 해야 돼. 지한 이리 와봐. 아들 이름이 지한. 네. 너 임마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되겠어? 내가 이날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네. 낮에 김프로한테 스트레스 받은 날. 부모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자식한테 막 이렇게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놀랍네요. 얘라도 잘 되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제일 맛있는 레시피를 만들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어떤 비닐하우스나 노지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를 알고 있더라도 구현이 안 되잖아요. 구현하기 어렵죠. 네. 뭐 지금 빛이 필요한데 지금 뭐 비 오는 날 해가 뜨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래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에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율주행 자동차들 그 레벨 있는 것처럼. 네. 그럼 이런 거 얼마에 팝니까? 안 비싸요? 이런 거 얼마에 팝니까? 지금 이제 마트에서는 2,5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한 봉지에? 네. 그건 이제 마트 소매 가격이고. 네. 사장님이 마트에 얼마나 납품하는지는 그건 영업 비밀이고. 그쵸. 오픈하기는 좀. 그러면 일반적인 상추부에 비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슷합니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추도 아마 뉴스 보시거나 이제 작물에 대해서 이런 뭐라 그러죠?
식재료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여름에 뭐 작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에서 1000%가 등락을 거듭해요. 날씨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리고 그 가격도 가격인데 아예 공급 자체를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뭐 햄버거 브랜드나 뭐 샌드위치 브랜드들이 상추가 없어서 그때 갑자기 한번 추워졌을 때 있거든요. 상추가 없어서 그냥 상추 빼고 햄버거 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추를 못 구했을 정도면 사실 누구도 구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맥락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거 그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이 컨테이너 농사를 망치는 경우는 그럼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떨 때 망쳐요? 실제 저희도 지금은 매우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사실 저희는 실시간으로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인데 반대로 요거 잠깐 잘못하면은 또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워낙 컨트롤이 잘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모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환경을 그 안에 구현한 거다 보니까 빛, 온도, 그러니까 열, 그다음에 그 공기의 CO2나 산소 같은 그런 농도들, 그다음에 물의 어떤 수분의 양, 그다음에 그 주기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양분들의 어떤 조합들 모든 게 다 실시간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보이죠. 그냥 상추 하나 키우는 거니까. 그러면 양분을 조금 더 줘봤다가 덜 줘봤다가 온도도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이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그죠. 수없이 많이 매뉴얼이 해보는 없으니까. 거죠. 네, 수없이 많이 해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생산 시설이니까 그걸 뭐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안정성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개발할 때 예전에 막 개발하는데 그 펌프 같은 게 한번 고장이 난 거예요. 펌프? 네. 물을 대줘야 되는데. 대주는. 네. 그 물은 어떻게 줘요? 물을 이렇게 안에서 완전히 돌리거든요. 자동으로. 스펀지 위에다 심는다고 했으니까 스펀지를 물이 흐르고 지나가나 봐요? 그쵸. 이게 근데 그 재배 방식으로는 이제 수경 재배 방식인데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물을 수조처럼 이렇게 담아놓고 키우는 방식도 있고 이제 최근에 되게 핫한 단어긴 하지만 NFT라는 방식을 쓰거든요. 저희는. 아니 농업에도 NFT가 근데 그 NFT가 그 NFT가 그 NFT가 아니에요. 그 이제 방막 수경 재배라고 이제 뉴트리언트 필름 테크닉이라고 하는 이제 그냥 그런 학술적인 용어예요. 물을 아주 얇게 쭉 이렇게 흘려주는 방식. 얇게 흘려준다. 물을 그냥 얇게 쭉 흘려주는 방식.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런 어떤 물을 결국은 돌려야 되기 때문에 펌프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펌프 고장 나던데. 펌프 고장 나면 얘네들 그냥 다 말라 죽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물 주면 안 돼요? 사람이 계속.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저희가 펌프가 고장 났는데 물이 안 돌잖아요. 자연으로 따지면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죠. 가뭄이죠. 근데 해가 쨍 뜨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도 만약에 밤이다. 그럼 크게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예를 들면 그런 방식 하나의 예시지만 옛날엔 그렇게 해서 죽여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펌프가 고장 났다, 물이 안 돈다, 수분 레벨이 낮아진다. 그럼 자동으로 빛을 다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계속 줄여갈 수 있게,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심지어 뭐 전기가 끊길 수 있고 인터넷이 끊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운영상에 전혀 문제가 없게 계속 개발을 좀 해왔죠. 여기 NFT가 네로 플로우 트리트먼트 맞습니까? 아니요, 뉴트리언 필름 테크닉이라는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뜻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네요. 그 2층, 3층으로 키우기도 해요? 지금 저희가 컨테이너 한 동에서는 5층, 6층이 있고요. 6층으로. 그다음에 컨테이너 자체를 위로 쌓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공간이랑 용적률 규제가 거기는 없구나. 아니 규제 있습니다. 규제가 있다고요? 무슨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규제가 있다기보다는 규정이 없어서 내가 내 컨테이너 안에서 장소를 6층으로 쌓든 7층으로 쌓아서 그러든 규제가 있다고요? 네. 왜냐면 결국 사람이 뭔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그 땅에 뭔가를 올리려면 이제 건축물 인허가를 받거나
등등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6층으로 쌓는 거는 안 된다. 위험하니까. 그게 그냥 빈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건 문제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건축물이라고 되니까. 보고. 그쵸. 그 건축물로 보고 그 안에 건폐율 이런 거 규정 그 동네 규정을 받는군요. 그쵸. 그러면 저희 질문도 올라왔는데 맛은 그렇게 컨트롤하고 영양소 같은 것도 컨트롤을 해요? 네. 그것도 조건에 따라서 영양소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와. 네. 그래서 이제 연구 쪽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인삼 같은 데도 보면 뭐 진세노사이드, 사포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같은 종자를 환경만 달리해서 많게는 100배까지 높게 만들거든요. 네,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지방 비율과 그럼 근육 비율이 다르잖아요. 벗겨놓으면 운동하면 다르잖아. 네, 체지방률이 다른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보니까 식물을 죽지 않을 정도로 괴롭히는 게 핵심이네. 그러니까 편해 보이는데 완전히 해병대 부트캠프인데? 그러니까 애를 너무 괴롭히면 죽는 거고 너무 괴롭히지 않고 이게 자생할 수 있을 정도로 괴롭히는 환경. 밤이 돼도 불 안 끄죠. 잠 안 재우죠. 아닙니다. 저희가 고문이야. 철저하게 왜냐하면 식물이 암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불을 꺼놓는 시간이 있어요. 잠은 재워요. 잠은 재워. 네, 그래야 또 생성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생명체니까. 야. 이게 식물이 조용하니까 그렇지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아마 들어가면 난리 날 거야. 네. 근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환경을 조작하니까 의도한 바대로 맛이라든가 영양소 이런 게 만드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농사 짓는 것보다 생산성도 더 높아요. 또 많이 자라야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선 저희가 생산성의 지표로 삼는 게 단위 면적당 연간 생산량이에요. 그렇죠. 1년에 이 똑같은 땅에서 얼마나 많이 크냐. 그걸 비교했을 때 이제 저희가 뭐 온실이나 아니면 노지 비교했을 때 이제 적어도 40배에서 많게는 100배 정도까지가 나와요. 단위 면적당. 네. 왜냐면 이거 어차피 두 가지 변수거든요. 하나는 이 작물의 저희는 집적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반도체랑 비슷합니다. 이 물리적인 이 빽빽하게 심는 정도 밀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게 있고요. 근데 저희는 그걸 이제 좀 최적화해 놨고요. 더 빽빽하게 심을 수 있어요? 땅보다? 그게 땅보다는 훨씬 빽빽합니다. 네. 왜 그게 가능하죠? 우선은 그 안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뭐라 그러죠? 이 면적을 빽빽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걸 딱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놓거든요. 재배 모듈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층수를 그 안에서 5층, 6층을 올리잖아요. 용적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아파트. 네, 그거 맞습니다. 그냥 내가 전원주택 하나 살 거냐, 아파트냐, 그럼 효율은 뭐가 좋죠? 당연히 아파트죠. 네. 그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축이 있는데 보통 노지에서는 많으면 1년에 2번에서 3번 재배하거든요. 저희는 12번에서 13번을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빨리 돌죠. 그럼 이렇게 키우는데 훨씬 빨리 시간이 짧게 걸려요? 네. 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냥 환경이 최적화돼 있다. 네.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최적화되어 있겠죠. 근데 그렇죠. 네. 왜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10배나 빨리 자란다고요? 10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생산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노지 같은 데는 이제 환경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자라는 거군요. 보통 밖에서는 이제 뭐 100일 상추라고 해서 한 3달 정도 전체 프로세스가 걸리는데 저희는 이걸 생산이라는 관점에서도 종자를 이제 파종을 하고 발화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요만큼 키워서 옮겨 심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씨앗에서부터 수확하는 데는 7, 8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7, 8주. 수확하는 사이클은 3, 4주죠. 생산 공정을 저희가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 그 부분만 다시요. 7, 8주는 얘를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키울 때는 7에서 8주가 걸려요. 7, 8주면 두 달. 근데 얘를 요만큼 키운 다음에 옮겨 심어요. 그리고 옮겨 심은 다음에 여기서는 또 크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수확하는 사이클은 절반이 되죠. 3, 4주. 키우는 데는 실제로 2달이 걸리는데 공장으로 얘가 좀 크면 또 얘를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하나가 이만하게 크지만 예. 얘가 조그만 때는 하나가 요만하잖아요. 네. 네. 그때는 훨씬 더 촘촘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만큼 키우고 음. 옮겨 심고요. 그 빈 공간에 또 여기는 새로운 또 거 심고. 키우죠. 네, 그러니까 수확 사이클은 공정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그쵸. 네네. 완전 공장으로 돌리듯이 상추를 키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일반 비닐하우스나 노지에서는 그렇게 안 하나 봐요. 거기서도 이제 쓰긴 하는데 그게 이 시간 축을 줄이는 거랑은 관계가 좀 없는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비용 대비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충분히 좀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게 이제 볼륨이 더 커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땅에서 기르는 것보다는 더 싸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되겠죠. 땅에서 나는 거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요. 네.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물이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시장은 원래 다른 공산품은 네. 원가가 얼마고 유통비가 얼마고 마진이 얼마고 해서 얼마가 예. 정해지잖아요. 네. 그 아래로는 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요는 거의 일정해요. 네. 근데 공급이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어디서 정해지냐면 다 이제 농산물 도매나 경매 시장에서 정해지죠. 공급에 따라서. 네, 근데 예. 얘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일반 농장에서 예. 원가가 예를 들어 1,000원이에요. 예. 근데 얘가 막 한여름이 아니죠. 뭐 봄 가을에 막 환경이 좋아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얘는 원가가 1,000원인데 300원, 더 싸지 주기도 하죠. 200원, 100원 그렇죠. 네 팔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안 팔면 버려야 영원이니까 되잖아요. 영원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근데 또 반대로 여름이나 겨울에는 얘가 원래 안 나는 때잖아요. 10,000원도 받겠지. 시장은 그대로였죠. 근데 얘는 이제 뭐 농가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못 벌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수요가 몰리니까 공급은 그대로인데 아니면 공급은 오히려 어려운데 네. 이게 막 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냥 스테이블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 유통을 하시는 분들도 좀 편해하시죠. 아예 가격을 1년 내내 정해놓고 그 가격에 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좋다.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제 이제 이걸 우리가 마트에서 사 드시는 분들은 네. 상처 없으면 안 먹어 그만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샐러드 가게를 해요. 네. 꼭 필요하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오늘 저녁에 얼마일지, 내일 그렇지, 얼마일지, 그렇지. 다음 달에 얼마일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샐러드 장사 시작 못하죠. 그죠? 네. 그렇게 이게 야. 제일 어려운 점은 뭐예요?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들어보면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네. 농업이라는 어떤 시장은 사실 어떤 단일 산업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지금 완전히 트랜스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좀 규모화를 한다거나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해 나가야 됩니다. 뭘 하는 데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랬고 이제 다 좌충우돌이 많으셨군요. 뭔가 벤치마킹할 상대가 없거든요. 네. 저희도 그래요. 벤치마킹할 상대가 없어. 맞아요. 네. 저희도 좌충우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대항하려고 하지 않죠. 솔직히 말 나온 김에 네. 이런 얘기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네. 진짜 6시 내 고향을 틀면 이런 거 알려주나요? 상추밭에 가긴 가지. 네. 네. 아이 또 뿌듯해라. 이게 그러면 수출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수출은 어디에 하셨어요? 엄밀히 따져서 저희가 정확히 딱 수출을 했다기보다는 네. 지금 그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태핑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중동 지역이고 중동이요? 네. 그러니까 상추를 수출해요, 아니면 그 컨테이너를 수출해요? 농사법을 수출하는. 농장 솔루션을 수출합니다. 그렇지. 농장을 파는 거. 네. 중동에서도 컨테이너로 기르면 상추 키울 수 있다. 네. 이런 거네요. 네. 거기는 더 더울 텐데 어떤 변수는 없어요? 변수가 있더라고요. 날도 덥지만 물도 뜨겁더라고요. 얼마나 어떡하지? 그럼 시켜서 얼마나 줘야 너무 되나? 세상에.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온수를 먹고 자라네 상추가.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스펙이 조금 달라요 농장이. 한국에서 할 때보다는 그런 그 냉방 시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네. 물을 식혀야 돼요 강제로? 네, 그다음에 물도 이제 상수도를 쓰는데 네. 아니면 상수도든 지하수든
거기에 그 칠러라고 해서 네. 냉각을 시킬 수 있는 물을 좀 시원하게. 네, 그런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처음에 이제 몰랐는데 물이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익어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7시 30분부터 하는 백브리핑 보시면 네. 그거 저희가 다 알려드립니다. 아, 네. 쿠웨이트 거기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끔 이제 직원들 그 주차 시켜 놓잖아요. 네. 차가 녹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셨어요? 사람도 녹을 수 있더라고요. 어제 배운 거 바로 써먹기. 실제로 갔습니까 그 컨테이너가 그래서 쿠웨이트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네. 19년도부터 네. 그 진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도 하고 뭐 이제 POC도 하고 지금 농장을 더 확장하는. 거기는 정말 필요하겠다. 밖으로 나가면 농사 못 짓는데 그러니까요. 이 컨테이너 안에서는 기를 수 있네요. 네. 뭘 길러요 그분들은? 거기도 거기서? 비슷하게 이런 잎채소들이랑 허브류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저희가 또 다른 게 농산물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쌀, 콩, 네. 옥수수, 밀 이런 진짜 많이 먹는 네. 곡물들. 네, 근데 이제 곡류들은 네. 씨앗을 먹는 거거든요. 네. 씨앗은 보관이 잘 돼요. 보관이 잘 되죠. 잘 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동 같은 데도 보면 미국에서 콩을 갖고 오는데 네. 퀄리티가 변화하나요? 똑같죠. 그렇지. 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과일이나 네. 과채들, 뭐 네. 토마토라든지 예.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애들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갖고 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잎채소들은 못 갖고 오죠. 아. 그러니까 이런 잎채소들은 훨씬 더 소비지 중심의 작물이에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잎채소를 한다. 도시 소비지랑 아주 가까운 곳에서 키워야 되는 작물이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말이 되는 거군요. 네. 공장식으로 네. 하는 게. 네. 그래서 여기 엔싱도 잎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네. 거군요. 우선 이게 그렇게, 제일 네. 수요에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네. 네.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들을 다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원칙적으로 이건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잎채소. 이 어떤 생산물에 최적화된 방식들이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런 잎채소들의 그 전에 근데 솔루션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농업이라는 산업에 있어서도 곡류는 네. 이미 거의 100% 자동화돼 있어요. 사람이 씨 뿌리고 사람이 수확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만 해도 쌀은 거의 90% 이상 기계화돼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과채류 같은 경우도 되고. 근데 이런 잎채소는 네. 그런 솔루션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사람이 다 하고 있었다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아주 높은 생산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 어떤 분이 채팅창에 아부다비에 계신 제일리라는 분이 아부다비에 계신데요. 네. 그런데 그동안 까르푸에 가면 시들시들한 채소밖에 없었는데 네. 진짜 요즘은 싱싱한 채소 많이 나온다고. 네, 맞아요. 그게 그런 게 다 컨테이너 이런 엔싱에서 이거 컨테이너 보내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까? 아, 그러면 좋겠는데 조금씩 이제 그쪽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게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19년에 처음으로 컨테이너 한동안 아부다비. 예. 한여름에 보내서 테스트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POC라는 걸 했고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아부다비의 식량 안보 장관님인데 검사하신 거군요 와서. 아부다비에는 식량 안보 특임 장관도 있군요. 네, 왜냐면 진짜 먹는 거 중요한가 보다. 네, 거의 농산물의 뭐 80%를 전부 다 수입해야 해외에서 되니까.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제 생각하는 게 최근에 그 우리나라 에너지 협력도 많이 하잖아요. 중동 네. 같은 경우. 예. 근데 산유국에서 무슨 에너지 협력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점점 어떤 석유에 대한 패권이 좀 많이 예. 작아지는 것 같고 그때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식량 안보거든요. 네. 네. 누가 쌀 안 주면 채소 안 주면 그렇죠.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네. 생존이다. 네, 그래서 자국 내에서 자체 생산하려는 솔루션들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어요. 아하. 컨테이너 몇 박스쯤 팔렸어요, 그러면? 아, 저희가 지금 이제 POC 한 것까지는 총 10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훨씬 더 크게 이제 해야죠. 일단은 잠깐 샘플로만 좀 갖고 와봐라 그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했고 지금 약간 계약을 단계 직전. 네, 아. 하고 있는. 네. 아니 이 얘기 들어보니까 비즈니스로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농업하면은 선진국이 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도 이런 거 다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 뭐 그래, 이거 뭐
대표님이 전 세계 특허낸 거는 아닐 거고. 맞아요. 다른 네. 나라도 많이 하고 있을 것 네.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게 다 그런 어떤 농업이 어찌됐든 자연적으로 바인딩이 되어 있는 거라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농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곡류는 어디죠? 미국, 곡류 미국. 유럽, 미국, 중국, 호주. 그렇죠. 요 정도 하면 이제 옥수수, 밀, 네. 뭐 옥수수 이런 거 다 밀콩, 거기서 옥수수 나오잖아요. 밀콩. 엄청 광활한 땅과 엄청 좋은 태양과 더운 날씨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전 세계 거의 다 커버할 겁니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좀 낮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오히려 기술로 좀 극복을 한 사례인 것 같아서 특히나 네덜란드를 네. 중심으로 과채에 대한 기술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토마토 그냥 네덜란드입니다. 아. 뭐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과채류 그리고 유리 온실 같은 그래서 온실 기술. 네. 네. 이거는 네덜란드가 종자부터 이 시설 뭐 이런 시장들을 거의 다 전 세계를 선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예. 돼요. 네. 그 재배 토마토 같은 거 할 때 이 생산성도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잎채소들은 아직 어디에다 하는 1등이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온실만 해도 기술이 나온 지가 한 200년 된 기술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계속 예. 쌓여져 간 예. 거고. 근데 이거는 이런 버티컬 팜이라는 산업이 최초로 나온 게 이제 뭐 한 10년, 20년 안쪽이에요. 아. 네.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기술들이 LED, 그다음에 뭐 IoT처럼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기술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작물들을 어떻게 패키징하고 공급하는지에 대한 기술들이라서 사실 아직 딱 어디가 세계 1등이다라는 게 없고요. 아, 그리고 지금도 개발 중인 기술이구나. 네. 그리고 이런 신선 채소와 허브라고 하는 잎을 먹는 네. 농산물에 대한 카테고리가 아직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1등이 없다. 네. 아직 딱 어디다라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그냥 전 세계적으로 온실 하면 뭐 네덜란드, 프리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곡류 같은 경우는 또 그 지역도 지역이지만 결국 종자와 비료, 농약 이 회사들이 다 이미 잡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 네. 거길 뒤집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쪽은 아직 비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거는 이런 IT 기술이랑 제조업 기술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뭐 CES라든지 이런 데 네. 나갔을 때도 저희가 2020년도에도 아, 최고 CS에도 네. 나갔어요? 네. 요즘 CS는 뭐 어디 다야 이제 가전 박람회 아니라 예. 아, 근데 이제 신기한 거 다 총출동이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CS 2020년도에 처음 나갔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사실 기대하거나 예상치 못했는데 거기서 저희의 어떤 농장 기술과 컨셉들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오. 최고 혁신상. 네, 제일 큰 오. 상.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이제 혁신상을 받았고 그리고 오히려 글로벌로 봐도 저희는 이런 모듈형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미국 회사들이 옛날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보면 조금씩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한국에는 이런 어떤 IT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양산하는 네.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격이라든지 규모가 커질 때는 또 바로 옆에 중국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가깝고 빠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저희도 뭐 미국에 있는 그런 좀 이름이 알려진 큰 이런 버티컬 팜 관련 회사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에어로팜이라든지 에어로팜. 네, 뭐 보어리팜 그다음에 뭐 플랜티 이런 회사들 다시 한번 에어로팜 에어로팜. 네, 뭐 보어리팜 보어리는 무슨 뜻이야? 그게 아마 동네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동네 이름. 네네네. 아. 거기에 이제 구글이 투자를 했고요. 예. 네, 에어로팜은 아마 아마존이 투자를 했을 거고요. 아. 맞나? 경쟁사에 별 관심이 없는 걸로 봐서 치열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네. 일단 투자는 많이 받았습니다. 네. 최소 몇 천억대.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기술에서 일단 지지 않는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진짜 안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그쪽에 C레벨 분들이랑 저희가 뭐 한두 번씩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오히려 저 이거 보고 되게 놀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거에 네. 놀라요? 첫 번째가 저희 이제 농장은 농장 컨테이너를 갖고 하잖아요. 네. 컨테이너의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규격화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싸우면 되니까 네, 그대로. 그게 생산 시설도 규격화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작물도 규격화. 그렇죠. 네.
마치 공산품처럼 그런 개념이라서 저희는 컨테이너 보면은 모든 작물들이 다 균일하게 자라거든요. 네. 그 당연해요 저희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아까 말한 세계 회사 중에 어떤 C레벨 분이 옛날에 이제 만났는데 저희 농장에 와서 보셨어요. 네. 작물이 이렇게 균일하게 자라는 걸 보고 일단 놀라시더라고요. 아 균일하게 안 같은 자라고? 환경에서 같은 똑같이 고문하면 똑같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명 나오지. 근데 그게 또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회사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 그 웨어하우스 있잖아요. 물류센터, 물류창고, 큰 물류창고 안에다가 이런 재배 시설을 쫙 깐 거죠. 근데 층고가 되게 높고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컨트롤되지가 않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작물을 이렇게 퀄리티 있게 키우려면 어떤 환경을 그냥 이렇게 맞춰놓는 게 아니라 변화를 줘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씀 주셨죠. 그래야 이쁘죠. 근데 그 큰 공간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는 어렵죠. 어렵고 물리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큰 집에 에어컨 틀었다 히터 틀었다 에어컨 틀었다 히터 틀었다 하면 안 되죠. 엄마한테 혼나죠. 근데 내 방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그 공간에 만약에 뭐 하나가 오염됐다. 병충해가 하나 생겼다. 실제로 저희는 날벌레 하나라도 보이면 다 셧다운이거든요. 한 마리라도 만약에 검출이 되면 왜요? 네? 한 마리가 있다는 건 다 계속 나온다는 가족이 산다는 뜻이거든. 기생충 영화 봤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이 저희는 산다는 뜻이거든. 만에 하나 딱 걸렸을 때 컨테이너 하나를 그냥 딱 셧다운을 해버려요. 네, 만약에 옆에까지 번졌다 셧다운하는 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옛날에 한번 있긴 한데 딱 그 컨테이너만 오염되고 옆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의 공간 큰 창고형에서는 그게 되면 어떡하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 실제 이제 저도 미국의 그런 버티컬팜 회사를 옛날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안에 벌레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노란 끈끈이에 새까맣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이렇게 키운다고? 이상한데. Are you crazy? 네, 그런 이제 방식이 있는 거라서 뭔가 좀 이제 맥락이 좀 달랐던 것 같고. 근데 대표님은 그게 딱 요만한 사이즈가 그래서 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짠 건 아니고. 그냥 컨테이너를 그렇게 파니까 그냥 그렇게 사다가 기르는데 딱 최적화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규격화를 한다는 걸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 중에 나온 게 이제 컨테이너였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뭐 맞은 거죠. 근데 하고 나니 장점이 있다. 무슨 반도체 끓이는 놈이 반도체 장난 끓이는 아닌데 것처럼. 그런데 이건 뭐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제가 계속 듣다 궁금했던 게 전자공학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이거 왜 시작하신 거예요? 어쩌다. 왜 농업이었어요? 식물 괴롭히기를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우선은 저는 이제 그 전자공학을 아직 전공을 못했습니다.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네 최종 학력이 이제 고졸이고요. 이제 중퇴예요, 중퇴? 네, 중퇴입니다. 크게 되실 분이네. 스티브 잡스형, 마이크로소프트 웬만하면 중퇴야. 졸업을 제대로 한 뜻이 분 있어서 중퇴를 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 없어서 더 이상 휴학도 못 하고 하니까 이제 제적이 된 건데. 그렇군요. 학교 다니다가 이걸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맞아요. 왜요? 왜? 우선은 저는 그냥 마찬가지인데요. 그 작물이 자기 자신의 어떤 성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사람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자식농사. 네, 저도 그냥 제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뭔가 뭐 도전하는 게 그냥 되게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러던 이제 과정에서 농업회사에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이제 비닐하우스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되게 운이 좋게 그 회사에서 일할 때 국내에서 좀 일을 하다가 우즈베키스탄에 토마토 농장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됐었거든요. 그러고 나면서 알게 된 거죠. 농업이라는 산업이 저도 그 전에는 그냥 농사하면 밭에서 흙에다가 씨 뿌리고 밥 메고 수확하는 거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토마토 같은 거 있잖아요.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같은 과채는 거의 뭐 98% 이상 다 시설원이에요. 시설원이에요. 흙에서 키우는 거 아니고요. 바닥 다 덮고 이런 수경 재배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공장식 재배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나와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혀 있다. 그리고 글로벌로 갔을 때 포텐셜이 엄청나게 크구나라는 걸 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재밌는 게 어떤 종자랑 시설이 똑같아도 사람 하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예. 비닐하우스나 요령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2010년인데 네. 어렴풋하게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IT 기술들을 적용하면 뭐 모니터 요즘에 이제 스마트팜 많이 네, 개념 네. 나오잖아요. 예.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2013년 그 다음에 제 이 모바일 쪽 서비스로 한번 창업을 도전을 했었어요. 네. 1년 3개월 하고 접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연히 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제가 12년도에 IoT 네.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면서 그냥 어떤 흐름이 농업을 경험을 했었고 IoT라는 기술을 알게 됐고 네. 13년도에 제가 좋은 저희 친구들 만나가지고 전자기술 뭔가를 연구원 해보자. 거기서? 예.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네. 뭔가를 해보자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IoT와 농업이 연결이 돼서 뭔가 해보자가 된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이런 스마트팜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게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줄여서 하나의 식물을 좀 재밌게 키울 수 있는 이제 그 제품을 아이디어로 해서 네. 처음에 그냥 구글이랑 미래부랑 그 스타트업 경쟁 겸 지원 프로그램을 네, 예. 했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되게 운 좋게 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제 최우수상이랑 구글 특별상을 타면서 그때 그 상금을 4천만 원 받았거든요. 그걸로 창업하신 그거 거구나. 자본금으로 창업한 거. 이거는 포텐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 회사는 나중에 뭘로 큰 돈을 벌 거라고 네. 기대를 해야 돼요. 이 상추 뭐 팔아봐야 뭐 얼마나 많이 남겠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충분한 돈은 버시겠으나 네. 기업으로서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네. 우선 상추 시장이 우리나라에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상추 네. 상추? 1인 한 사람이 1년에 상추를 얼마 어치 먹겠느냐 한번 곱하기 5천만 하면 되잖아요. 네. 생각해봐요. 상추를 1년에 네. 한 5만 원어치 먹으려나? 1년에 한 1인당 5만 원어치 먹는다고 가정하고 5천만이니까 네. 5만 원 곱하기 5천만. 그럼 얼마야? 2조 5천억 원, 2조 원. 네. 그 정도에?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네. 지금 되게 되게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방식이 다른데 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산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상추가 연간 생산량이 대략 10만 톤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대략 지금 아까 뭐 한 2,000원 정도에 판매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딱 2조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2조, 이렇게 해도 2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2조 이게 정도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2조예요. 아. 우리나라 딸기가 한 3조, 4조 될 겁니다 지금. 네. 토마토 하나가 또 그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이나 이 먹거리와 관련된 게 우리나라 상추 시장 다 먹겠다고요, 그러면?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먹을 있지 수 않나.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산업은 예. 자동차 산업보다 전체 규모로는 훨씬 큰 산업이고요. 그렇지. 그게 사실 인류의 탄생 이래로 크게 바뀐 적이 아마 산업혁명 때쯤에 유리온실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없었어요. 음. 지금 또 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요거 네네네. 여쭤볼게요. 이건 이제 공장에서 길러서 파시잖아요, 상추를. 네. 그거 말고도 솔루션도 계속 파시는 거예요, 앞으로? 맞습니다. 유럽 중동에 수출할 중동에도 때는 팔고. 네. 로열티 받을 거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국내 업자도 네. 일종의 프랜차이즈 하듯이 맞아요. 너 우리 솔루션 해가지고 컨테이너에서 키워볼래? 네. 그런 사업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올해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거 하면 돈 벌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돈 벌겠네. 그건 노하우를 파는 거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특허료로 받는 거예요. 특허라기보단 저희가 이제 큐브 OS라고 해가지고 운영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거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라든지 네, 그런 모델 지금 이제 야. 해보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우리 레시피가 특별해. 네. 어? 그럼 우리 그게 거 스타벅스, 쓰면 돼. 그게 스타벅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쓰면 돼. 결국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음. 완전 자동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제어는 100% 자동이에요 지금. 예. 근데 얘를 씨를 심거나 네. 수확하거나 패키징하거나 요건 이제 사람이 해야 들어가거든요. 되죠. 그리고 그건 이제 저희가 규모가 좀 작을 때는 자동화 솔루션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규모가 클 때는 그게 들어가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굳이 뭐 사람이 뭐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야 재밌네요. 나 농업 얘기가 이렇게 재밌으시네. 전혀 기대를 못했네. 상추 하나가 이렇게 재밌는데 네. 딸기 얘기 들으면 완전 자지러집니다 진짜. 맞아요. 딸기가 진짜 재밌어요. 딸기는 진짜 정말. 네. 맞아요. 우리 대표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 딸기 얘기도 해줄 수 있어요? 딸기는 안 키우시잖아요. 이거 뭐 밤새 해도 되나요? 야, 좋아. 네. 이제 엔싱도 큰일이다 이 회사도. 대표님이 방송에 재미를 들리면 사업 안 해 이제. 와 재밌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너무 정말 생소한 분야였는데 투자도 계속 받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투자 필요 없습니까? 저희는 계속 받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돈 벌거 생겼다. 저희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네.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저희가 네. 마진 붙여서 그러니까 이만큼 모이면 저희가 한 요만큼 띄어갖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야, 알겠습니다. 아 그래 우리 부동산 세미나 같은 거 이제 하지 말자. 아니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푸드팁 하는 거 힘들어 아주. 푸드팁 하면 이게 저희가 투자자를 모아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랑 같이 가시죠. 다음번에는 딸기의 얘기 재밌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봐요. 이공계한테 들으니까 재밌잖아. 야 공대 전성시대네. 네. 고맙습니다. 세계를 제패할 스마트팜 끝인가요? 스타트업 엔싱의 김혜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전망 보이시죠? 자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토요일 날 하는 건데 금요일 날까지만 판대요. 토요일 아침도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정신이 있는 건 없는 거. 할 수 있도록 제가 토요일 아침에도 파세요. 토요일 아침에도 팝니다. 하여튼 토요일 아침까지 파니까 꼭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2% 한강 갑니다. 아니야 새 희망을 찾았어. 나 진짜 이번에 안 되면 한강 가려고 했는데. 네. 이런 회사 투자하면요. 네. 주가는 뭐 덜 오를 수도 있죠. 난 너무 보람 있을 것 같아. 배당을 이걸로 해주는 거니까. 상추로 배당해줘? 얼마나 좋아요 이걸. 알겠습니다. 네, 엔싱의 김혜연 대표님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저희가 모실게요. 네, 여러분 그러려면 저희가 계속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뭐 안승찬도 애가 셋, 저도 애가 셋이라 월급이 안 나오면 이 방송 못 해요. 저 둘입니다. 둘이에요? 정영진이 셋이지.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재밌는 거 어디서 듣겠습니까? 맞아요. 네. 자 보이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진짜 힘들다. 해야 됩니다. 네. 자 저희는 글로벌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지고 저희는 7시 30분에 백브리핑 또 재밌는 주제 들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